최대의 웹 에이전시 기업 홍익인터넷. 웹 에이전시는 최근 붐을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 시장의 성장과 보조를 맞추며 함께 자라온 웹 컨설팅 사업이다. 화려한 닷컴 기업의 그늘에 묻혀 이름조차 생소했던 국내 웹 에이전시 시장. 홍익인터넷은 개척자이자 선두주자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홍익인터넷은 인터넷 시대에 이비즈니스를 준비하는 모든 기업들, 클라이언트들에게 이비즈니스 컨설팅서부터 시작을 해서 웹 디자인, 또 이비즈니스 솔루션, 온라인 브랜딩 등등의 각종 인터넷 환경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웹 에이전시 회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홍대 앞의 허름한 사무실에서 직원 3명으로 출발한 홍익인터넷은 매년 10배가 넘는 매출 신장률을 보이며 성장. 올해 매출 목표액은 110억 원으로 국내 웹 에이전시 시장에 선두를 달리고 있다. 매년 급성장을 해온 홍익인터넷이지만 올해는 더욱 특별한 해다. 지난 3월 동종업체인 넷퀘스트를 인수합병해서 업계 선두주자로서의 규모를 제대로 갖췄기 때문이다. 이번 합병은 충분한 인적 자원의 공급과 함께 앞으로 계속 이어질 M&A의 첫 시험 무대라는 의미를 가진다. 아직은 웹사이트 개발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보강된 인력과 규모로 인터넷 컨설팅과 솔루션 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늘려 국내 경쟁업체와의 차별화는 물론 해외 진출에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올해 또 하나의 특별한 결실은 세계 굴지의 투자 펀드인 체이스 캐피탈로부터 130억 원을 투자 유치한 것이다. 이번 투자는 이제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홍익인터넷의 든든한 발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익인터넷이 동종업계에서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내며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홍익인터넷만의 노하우가 담긴 조직 구성이다. 홍익의 사업 영역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는 웹 디자인과 콘텐츠 개발 중심의 크리에이티브 영역, 그리고 컨설팅을 포함한 비즈니스 전략 기획 영역,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는 테크니컬 영역이다. 마케팅과 기술, 그리고 기획 세 영역이 때로는 독립적으로, 때로는 유기적으로 일체가 되어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홍익인터넷의 주 종목은 웹사이트 구축이다. 웹사이트는 모든 인터넷 비즈니스의 기초 체력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홍익에서는 보다 완성도 높은 웹사이트 구축을 위해 세부적으로 셀이라고 하는 팀제를 운영한다. 한 개 셀에는 프로덕트 매니저, 디자이너, 프로그래머가 한 팀으로 묶여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작업을 함께하면서 작업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약간 오렌지로 낮춰주고, 그다음에 이쪽도 약간 좀 옐로우로 빼주고. 홍익인터넷의 디자인팀에는 모두 20여 명의 디자이너들이 포진해 있다. 홍익에서 만드는 웹사이트들이 감각적이고 화려하기보다 편안하고 자연스럽다는 평가를 받는 이면에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꼼꼼히 분석한 데이터와 참신한 기획력이 자리 잡고 있다. 언제나 고객의 요구 그 이상을 먼저 생각하는 홍익인들. 그들의 철저한 프로 정신이 있기에 오늘의 홍익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용량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레이팅을 빼주던가 그런 거를 좀 조절을 해야 앞으로도 잘 운영하는 포인트가 되죠.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웹 디자인은 일단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가장 저희 회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들의 니드를 파악하고 그래서 보다
완성된 디자인을 내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스타일 가이드라는 것도 저희 나름대로 방법론을 구축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쌓아왔던 노하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대기업들이나 뭐 중소기업들을 어떤 뭐 엔터테인먼트 사이트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해봄으로써 그러니까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게 강점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이런 거 돌아가면서 갖다 대면 이게 그런 거였는데 열매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저런 걸 차라리 요소등 이미지 요소라고 이거밖에 프로젝트가 끝난 후 홍익 인터넷에 보이지 않는 진가가 발휘되는 시간이다. 문양 바꿔야겠다. 근데 문양이 너무 좀 올드하지 않아? 내 과장이 뭐라 그러냐면 컬러를 빼라. 뭐 기본적인 CI 개념도 없느냐. 자초로는 너무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한 팀은 작업이 끝난 후에도 수시로 모여 검토와 리뷰 과정을 반복한다. 750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게 그거야. 최고의 디자인을 위해 최상의 고객 만족을 위해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휴식 시간을 반납한다. 월요일 3시에 예, 기본적으로 뭐 개발 경험이라든지 개발 인력 그리고 디자인 능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먼저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쪽 PM과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그쪽은 단순히 프로젝트 완료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좀 더 나은 사이트를 런칭할 수 있는지 그걸 자체 기획하고 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는 걸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흔히 광고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AE. 온라인상에서의 광고 대행사라고 할 수 있는 웹 에이전시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기획팀이다. 홍익 인터넷에서는 일명 아이플래닝 팀이라는 웹 기획팀을 두고 있다. 이들은 각 컨텐츠별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국내 웹 에이전시 업체의 취약점인 컨설팅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저희 홍익 인터넷의 기획자들은 각자가 하는 역할들이 많이 전문화되어 차별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웹 기획자라고 할 때 뭐 웹마스터다, 어떤 웹 PD다, 뭐 컨텐츠 플래너다, 뭐 운영자다 등등 상당한 말들이 많으면서 그 업무 영역에 대한 분야가 정확히 안 되어 있거든요. 저희 기획자들은 그 어떤 엔터테인먼트는 엔터테인먼트라는 분류에 대해서 아니면 정보 구성이면 정보 구성에 대해서 컨텐츠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글을 잘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역할들이 세분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다는 게 저희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 멤버십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성 드라이버가 가장 많이 증가를 했고 그래서 이 드라이버가 증가된 만큼 홍익 인터넷의 또 하나의 자랑 이 브레인 팀. 이들은 본격적인 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앞서 프로젝트의 제안 및 가격 등 일체의 대고객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프리젠테이션 팀이다. 이 브레인팀의 전문적인 지원이 있기에 실제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디자인팀은 작업 전 일일이 클라이언트를 상대해야 하는 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 쪽에서 제안과 재구축할 때 어떤 부분이 고려돼야 할 것인가를 이제 이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이 브레인팀은 전문적인 마케팅 능력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분석과 제안을 해줌으로써 비전문가인 고객이 가장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 팀이다. 이런 차별화된 서비스 역시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홍익의 남다른 고집이다. 이런 부분들을 다른 회사와 다른 어떤 저희 팀의 어떤 색깔이라고 말한다면 저희 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설턴트 기반입니다. 컨설턴트라는 것은 어떤 마케팅적인 어떤 분석력, 다음에 제안 능력, 제안을 가지고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고의 이 비즈니스를 지향하는 홍익 인터넷의 가장 큰 자산은 홍익 인터넷의 구성원이며 홍익의 경쟁력은 바로 이들 맨파워에서 시작된다. 인터넷 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전략적인 기획력, 그리고 프로 정신. 이것은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더 나아가 이 비즈니스 시장 주도를 위한 바탕이 될 것이다. 전문가가 인정하는 전문가 집단. 국내 선도 에이전시 그룹 홍익의 또 다른 이름이다. 환경적인 요인은 이 홍익 인터넷이 몸담고 있는 이 웹 에이전시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통계자료를 보면 한 연 300%씩 성장했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사실 인터넷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인터넷 홈페이지가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났던 거죠. 근데 이런 좋은 환경적인 요인을 타고 홍익인터넷이 먼저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러니까 선점 기업으로 먼저 시작했다는 게 우선은 운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이제 시각을 좀 돌려서 이제 내부적인 요인을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뭐 벤처기업이 다 그렇지만 이 CEO의 능력이라는 부분이 무시 못하는 부분인데요. 이 CEO가 아시다시피 좀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홈페이지 사업을 하는 많은 기업들이 디자인 중심으로 전략을 펼쳤는데 이 회사는 디자인에서 시작을 했다가 사실은 기술하고 또 기획적인 부분을 묶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이 그냥 디자인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전개한 데 반해서 홍익인터넷은 그 홈페이지 디자인 외에 그 뒤에 필요한 비즈니스적인 기획하고 기술적인 부분까지 같이 갔다. 이게 이제 고객들한테 더 호응이 좋아서 홍익인터넷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고요. 끝으로 이제 세 번째 요인은 그 홍익인터넷의 어떤 기업 문화나 조직이거든요. 이 홍익인터넷을 보면은 이 기획하고 기술 그다음에 비즈니스를 하는 이쪽 세 파트가 하나의 조직 단위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서로 시너지 나고 있고요. 최근 벤처 위기설과 닷컴 기업의 잇따른 도산으로 인터넷 업계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웹 에이전시 시장은 매년 50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업체들 역시 가파른 매출 성장을 올리고 있다. 국내 웹 에이전시가 등장한 것은 불과 2, 3년 전. 과연 웹 에이전시란 무엇일까? 간단히 설명해서 웹 에이전시는 온라인상에서의 광고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을 위해서 사업 컨설팅을 대리하고 프로모션과 광고를 전담, 유지, 보수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금광을 찾기 위해 도구가 필요하듯 인터넷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좋은 전략과 효과적인 사이트가 필요하다. 홍익인터넷이 추구하는 웹 에이전시는 무한 정보에 받아 인터넷을 항해할 수 있는 최고의 배와 그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성공 파트너이다. 그 또 디자이너의 위력 아닙니까? 그 못 나온 얼굴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게. 직원들과 스스럼 없이 담소를 나누는 노상범 사장. 무슨 일이십니까? 아침에 들어가신 양반이 지금 이 시간에 벌써 사무실에 출근. 1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을 거느린 지금도 그는 언제나 가족처럼 친구처럼 자유롭고 친근한 분위기다. 여기도 그런 식으로 통합 처리가 절대 불가능한가? 지금 저희가 개발한 회사 이름인 홍익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그는 홍익인터넷의 가장 큰 재산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 믿고 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뭐 CCD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웹사이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꿈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그의 지론으로 홍익인터넷은 좋은 인재를 맞이하고 교육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JSP나 서블릿, 앞으로 대대적인 인력 확보를 계획하고 있는 홍익인터넷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할까? 무선 인터넷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분야를 해보고 싶습니다. 다른 대기업들하고는 좀 틀려서 저희들이 좀 젊은 직원들이 많고 지원하는 분들도 젊은 분들이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러 찾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애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애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이 조직 생활이기 때문에 협동심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인격은 갖춰야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이 제일 중요하고 경험으로 보자면은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도 좋고 한 분야에 계속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일해오신 분들도 좋고 모두 다 자기 일만 살아가면 다 좋습니다. 대신 저희 같은 회사에서 바라는 인재는 모든 걸 다 갖춘 인재가 아니라 어차피 저희가 교육을 해서 완성을 시켜나가는 단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력보다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눈에 띄는 앙증맞은 인형들이 홍익인터넷의 젊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말해준다. 개개인의 개성과 창의력을 인정하는 회사. 홍익인터넷은 이 밖에도 전사원 연봉제와 스톡옵션 제도, 사원의 해외 박람회 참관 등 다양한 복지 시설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워주고 있다.
좋은 거는 뭐 회사가 전체적으로 좀 젊으니까 뭐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런 게 좋죠.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에 비하면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뭐 복장이나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상사를 대하는 저의 태도나 이런 거에 있어서 훨씬 자유로우니까 그런 게 좋죠. 제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저를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람들이 개성이 각자 굉장히 뚜렷해요. 머리 색깔 봐도 그렇고 굉장히 개성이 뚜렷해서 7가지 무지개 색상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의 비전을 직원들에게 공유를 시키는 부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강요를 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에 반면에서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비전하고 어떤 개개인의 비전을 공유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서 좀 더 개인에게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홍익인터넷을 선택을 했고 그런 점에 만족을 느끼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인 회사 홍익인터넷. 최근 홍익인터넷은 사세 확장과 늘어난 인력을 수용하기 위해 서공동 해운 빌딩에 새롭게 터전을 마련했다. 넷퀘스트와의 합병과 체이스 캐피털의 투자 유치로 달리는 말에 박차를 가게 된 홍익인터넷의 미래. 그러나 지금까지 업계의 선두자리를 지켜왔던 홍익인터넷에도 거센 경쟁의 바람이 불고 있다. 대기업의 웹 에이전시 사업 진출과 곧이어 들어올 외국계 에이전시 기업들, 이들과의 한판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홍익인터넷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한 가지 프로덕트나 솔루션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고객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 비즈니스들을 계속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커뮤니케이션이고, 그리고 또 한국 내에서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는 것만큼 한국 내의 어떤 정서라든가 컬처 같은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외국 회사들은 그런 역량들을 갖추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저희들이 올바르고 바른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전혀 아무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른 아침 이제 막 출근한 노상범 사장. 한가로이 모닝커피를 즐기는 것 같지만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임원들과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노상범 사장의 333 법칙. 결정은 30초 안에, 간단한 일은 3시간 안에, 그리고 아주 큰 프로젝트는 3개월 안에 마친다는 자신과의 약속이다. 시간이 곧 재산이라고 믿는 그의 이런 태도는 지난 10여 년간의 다양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22살 때부터 미국과 한국에서 무려 20여 개의 직업을 전전했던 노상범 사장. 당시의 경험은 이제 그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재산이 됐다.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건 어떤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일들이 사람을 한 명 한 명 만나는 고객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서 사람과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떤 말들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뭘 해주면 좋을지 기타 등등 그런 소위 말하는 고객에 대한 이해와 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배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인터넷 세상에 오면서 어떤 사업이 가장 활성화될 것이냐, 그때 처음에 사업 방향을 잡으면서 무슨 경매도 있었고, 어떤 포탈 같은 개념, 또는 커뮤니티 개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1849년 골드러시 때 가장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건강에 금 캐러 간 사람보다는
또 금을 캐러 가는 사람들한테 곡괭이를 팔고 마차를 팔고 청바지를 만들어준 사람들이 정말 돈을 벌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었고, 이 비즈니스, 이 웹에 대한 그 서비스를 하는 것은 그 한 분야만에 특화되어서는 굉장히 너무 그쪽으로 치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느 한쪽도 치우쳐지지 않고, 저는 그 개인적으로 어떤 그 클라이언트들이 사실 저희들은 전문가고 클라이언트들은 저희보다는 비전문가들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클라이언트의 시각에서 그 전문가들이 주는 결과물들을 저는 이건 좋습니다, 이건 좋지 않습니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는 데 도움을 오히려 더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다른 그 기업들하고 큰 차이는 안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어떤 뭐 신중하고 굉장히 그 차분하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좀 그런 편은 아니고요. 좀 굉장히 적극적이고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속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제품을 가지고 일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결국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고 사람이 진행을 하고 사람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다가 나름대로는 많은 비중을 두고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 투명 경영이라고 해야 할지 정직 경영을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벤처기업인들의 모럴 해저드, 즉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벤처기업인들은 재벌기업에 비해 도덕적이며 사회봉사에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업 경영을 해온 만큼 사회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깊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벤처기업인들은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작년부터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그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꼭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구나 벤처업계에 최근 돌고 있는 소문은 벤처기업인들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 벤처기업인들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또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벤처기업인 중 하나는 수십억 원짜리 호화빌라 주택을 사는 바람에 투자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사실이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전체 벤처기업인들의 명예는 하루아침에 땅에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돈을 벌었다고 해서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다거나 호화주택에만 신경을 쓴다면 벤처기업인들이 과거의 졸부와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물론 성공한 벤처기업인들이 최고급 승용차인 벤츠를 타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돈을 벌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존경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인들이 돈 봉투를 건네기에 앞서서 사회의 어두운 그늘,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과 따뜻하게 손을 마주잡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디지털 인터넷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벤처와 창업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것에 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벤처의 길, 매력적이기도 하고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정말 가시밭길과 많은 고난을 헤쳐가야 하는 그 어려운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인터넷 벤처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창업을 하는 인터넷 벤처 업체들의 숫자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인터넷 벤처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용기와 많은 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어떤 적지 않은 인터넷 업체들이
그 철저한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어떠한 단순한 아이디어 몇 개나 또한 그 한번 젊었을 때 안 해보면 언제 해보겠냐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벤처라는 것도 역시 엄연한 기업이고 사업이라고 보면 그 철저한 사업 계획과 철저한 그 준비라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분들이 그 의외로 안 갖고 접근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지금 어떤 분들은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기타 등에서 많은 투자에 관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 투자라는 것들과 어떤 아이디어 몇 가지로서 기업이 성공할 수 있고 어떤 그 훌륭한 그 경제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디어 분명히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그 예산, 소위 말하는 자산, 펀딩, 기타 등도 많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절대적으로 가장 그 필요한 것은 시간을 얼마나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여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적절하게 런칭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직접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행을 시켜나가는 것이 반드시 그 중요한 벤처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혁명보다 더 큰 혁명이라고 불려지는 인터넷 혁명, 저희는 거기에 중심에 있습니다. 벤처, 굉장히 멀고 힘들어 보이는 길이기도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대접받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그 단군 일에 저희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이런 사회에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그 정열과 아이디어 많은 것들을 차분히 준비하셔서 그 좋은 꿈들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인터넷과 정보의 시대라고 한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업, 기업과 기업을 이어주는 미래의 커뮤니케이션은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그물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익인터넷은 다가오는 미래에 통용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기업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터넷 세상, 홍익인터넷에서 만들어간다.